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50년 전 이날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이 이제 68년도 12월 5일 날 발표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교육 입국을 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남이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을 리드를 했을 때 1948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문맹률이 80%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나이 여든 이런 분들께 한글을 가리키는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에 문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우남이 물러난 1960년이 되면 80%가 글을 읽을 줄 알고 20%가 글을 못 읽는, 문맹률이 20% 정도까지 낮아졌고요. 지금은 거의 100% 글을 다 읽죠. 문맹률이 사실상은 제로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이제 우남 정부 때, 이승만 정부 때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고등교육의 머릿수로서는 고등교육의 수준이 거의 머릿수만, 질 말고요. 머릿수만 따지면은 양적으로는 서독에 육박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래도 알파벳 읽을 줄 알고 한글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셈 할 줄 알고 가르치면 문서 쓸 줄 아는 그런 인력이 대거 배출됐기 때문에 이 인력을 가지고 60년대 박정희 정부, 박정희 리더십 아래 경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68년이면 이제 박정희 정부가 61년에 들어왔으니까 박정희 정부 7년 차가 다 된 해입니다. 68년 12월 5일 날 7년을 넘기고, 그러니까 7년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죠.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됐죠. 당시에 국민교육헌장은 일종의 국민의례 같이 국민의례 있을 때마다, 또 국민의례 없더라도 아침 조회 시간에 이럴 때 외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못 외면은 맞았다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국민교육헌장뿐만 아니라 구구단을 못 해도 맞았고요. 여러 가지로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6학년 때 선생님께 발칙하게 대들다가 저는 선생님의 슬리퍼를 입에 물고 무릎을 꿇고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73년 사건입니다. 그건 국민교육헌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민교육헌장 못 하면 맞았던데, 국민교육헌장이 이게 글로 따지면 400자 정도, 400자에서 600자 사이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글을 안 따져봤는데 짧기 때문에 이걸 못 외울 리가 없죠. 그냥 외면 다 외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항상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외웠던 것 같아요. 조례 시간도 외고 이 조회 이런 국민의례 있을 때도 외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에 붙었죠. 저희 세대는. 글은 명문이에요. 당시에 석학들이 26명이나 모여서 쓴 글이기 때문에 글은 명문입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이 나왔던 그 해는 월남전이 격화되면서 국제 공산불락의 결정에 의해, 소련과 중공의 결정에 의해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경고 혹은 방해하기 위해서 도발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해 1월 달에 김신조가 넘어왔죠. 124군 부대. 그래서 북한산 또 청와대 뒷산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자문, 지금 그러니까 청운중학교 있는 그 자문 고개에서 총격을 벌였죠. 최종적인 총격을 벌였고, 그때 종로경찰서장 최총경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문고개 올라가면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시내 바깥쪽으로 방향으로 오른쪽에 최총경의 동상이 서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북악 스카이웨이가 만들어졌고요. 문민정부라고 칭해지는 YS 정부 때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그 북악 스카이웨이 위쪽, 또 그것의 연장인 인왕 스카이웨이 위쪽은 사람들이 못 드나들었습니다. 또한 스카이웨이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못 가져갔고요. 차로 지나갈 때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긴장이 심했던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이제 김신조가 그해 68년도 1월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울진 삼척공비가 그해 가을에 들어왔고요. 여러 명 죽었죠. 이게 울진 삼척공비 들어왔을 때 그 노획한 장비입니다. 또한 그해 총과 그 전해인가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의 경무장 조그만 보트, 푸에블로호라고 불리는 보트가 납치가 돼서 미군들이 1년 가까이 고문받고 감금됐다가 간신히 풀려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푸에블로호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문받았다 그래요. 이 사건 보면 사진 찍으면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그러니까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엿먹어라. F-U-C-K-U Y-O-U 엿먹어라 이런 표정으로 딱 찍고 있잖아요. 이게 이 푸에블로 그때 북한이 평양이 미국에 제시한 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사진들 보면 다 이렇게 엿먹어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이 군인들이 갈굼당하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런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 68년이라는 해가. 이때 아마 저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비군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12월 달에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에 남북 대치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헌장이 발표되는 겁니다. 우선 첫 문장부터 멋있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게 이제 앞부분 딱 모두를 이렇게 깐 거예요. 원고지 한 장 정도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원고지 한 3장 정도 되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런 속도로 읽으면 한 2분 한 30초에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사이 걸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죠.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애국 국민윤리예요. 우리가 어떤 그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발전, 나의 창의와 혁신에 의해서 또 나의 창의와 협력에 의해서 나들의 나라가 발전한다. 그리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국가의 핵심적 구성 요소고
그 우리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한다라는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애국주의죠, 일종의. 애국주의에 바탕한 국민윤리가 이제 이 기본 틀인데, 여기 보면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 처지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였거든요, 60년대.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서울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이게 발표되던 전에 67년 정도까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67년까지, 저는 이제 65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반에 90명이었고, 저희는 그래도 행복해서, 1부제 수업을 했어요. 2부제, 3부제 수업도 있었어요. 1부제 수업 받고 가면 저학년은 오후에 2부제 수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실이 부족하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교실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부제 수업을 했고요. 한 90명쯤 되는 한 반에 3분의 1이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반 학우 중에는 공중변소, 뜯어가는 공중변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공중변소의 푸세식 그 공중변소예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제 공원 같은 거 정리하느라고 거기에 합판을 구해서 깔고, 나무 판자를 구해서 깔고, 그 위에서 아버지랑 먹고 자는 그러한 학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 인간 배설물이 쌓여서 그게 발효를 하니까 등짝에서 한기가 안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공중변소 안에서 먹고 잤겠죠. 진짜 그러니까 그 구멍이를 나무 판자로 이렇게 막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난이에요. 이 가난이라는 게 애들 밥을 못 먹이니까 이런 가난, 이런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은 이제 반공 자유민주를 얘기하죠.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고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예요. 그걸 매일 암송을 했는데 저는 암송도 좋았다고 봐요. 그건 나쁘지 않았어요. 매일 암송을 할 때마다 항상 끝이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장이라면 저는 1968년 12월 5일로 끝났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계속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 이름을 암송에 포함시켰죠. 저는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내용은 하나도 비판을 안 해요. 좋은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되는 6.25 남침을 격퇴하고, 그리고 메가더가 말했잖아요. 메가더가 한국은 희망이 없는 땅이다. 여기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할 거다. 그 전쟁의 상흔과 피폐함이 곳곳에 베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나라를 제대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르짖음이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계속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야당이라는 것들이 가서 무슨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한다고 공사장에 들어눕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지지자들은 경부고속도로 타지 마세요. 다른 고속도로 타지 마시고 그냥 지방도, 그것도 요새 국도도 타지 마세요. 요새 산업화 국도는 거의 고속도로급이니까 지방도로만 다니세요. 그 사람들 그런 짓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이 뒷다리 잡고 이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자기 포지셔닝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거 암송할 때는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하고 끝냈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게 YS 때 철폐되는데, 철폐됐을 때 저는 이 대통령 박정희 6글자만 철폐시켰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YS라는 사람이 무슨 철학도 없고 앞뒤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문질러 버렸죠. 그 사람의 생무식함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 사람이 표방했던 7글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정부 따위가 역사 해석을 바로 세웁니까? 그리고 역사 해석도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는 비틀어져 있었다. 이런 소리니까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천박하고 싸나운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천박하고 싸나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 말기에 한번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전남대 교수들에 의한 교육지표 사건입니다. 1978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교육헌장을 국가주의다, 일제 군국주의 냄새가 난다, 일제 메이지 텐노의 교육치거의 짝퉁이다, 뭐 이런 취지로 비방을 했어요. 전남대 교수 11명 정도가 이 교육지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에 찬성하는 학생들 움직임이 한 50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참고로 긴급조치는 이제 차례로 발표됐는데요. 이 초법적 권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초법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는, 법률을 능가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조치를 발표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 9호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돌잔치, 3명, 5명 모이는 생일잔치, 이것도 신고사항이에요, 사실은. 저는 전에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신이라는 게 1972년에 대한민국이 망하냐, 없어지냐,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아주 극악한 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신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 사정을 인정해요. 그러나 일 자체 하나하나를 보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그런 게 많아요. 유신 때. 긴급조치 9호가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전남대 교수들의 이 교육지표 사건을 보면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천박해요. 2007년에는 이 천박한 교육지표 선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대 인문대 앞에 이렇게 기념탑이 쓰고 그걸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제막식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터넷을 뒤져보면 교육지표 사건의 성명서 전문이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저는 못 찾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기념비 세우고 거기다 새길 정도인데 글 자체는 아마도 내세울 만한 게 못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텍스트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발표된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그 전에 뻑하면 깡통진보에서는 메이지 천황의 그 텐노에, 저는 텐노 그대로 천황 그대로 불러줘요. 왜냐하면 그 종교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왕이라 그러면 그 신토의 종교적 색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가 돼서 그대로 불러줍니다. 메이지 텐노의 그 교육치거 1890년 이거의 짝퉁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정말 짝퉁같이 느끼나. 우리 신민이 지극한 충과 효로서 억조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바가 우리 국체의 정화인 바, 교육의 연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다.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부부간에 서로 신의하며 스스로는 공손하고 겸손하며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미치고 학문을 닦고 기술을 익혀 그로써 지능을 개발하고 덕과 재능을 성취하여 나아가 공익을 넓혀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항상 국헌을 중시하고 국법에 따라 일단 유사시에는 의용으로 봉공하여 그로써 천양무궁한 황운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된다면 하나하나 짐의 충량한 신민이라 부를 뿐 아니라 좋게 그대들 선조의 유풍을 현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종의 유훈으로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그릇되지 않고 이를 중요에 베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바 없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더불어 이를 항상 잊지 않고 지켜서 모두 한결같이 덕을 닦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거랑 국민교육헌장이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짝퉁이라고. 깡통진보들이. 완전히 비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는요. 글이 쓰여져 있는 문맥과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이 글의 배경의 딱 문맥은 뭐냐면 신의 후손으로서의 천황과와 그 천황과가 다스리는 너희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인들의 관념에서는 텐노는 천황은 일본 국민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건 천황과가 너희 신민에게 내리노라 이런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라. 근데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나 지임 대통령 박정희가 너희 어리석은 국민에게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노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전혀. 단지 그 맨 마지막 암송할 때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그거 하나가 딱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는 그것조차도 뭐 그렇게 큰 허물 아니죠. 전체의 그 분위기와 문맥이 결국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 시민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서 자유민주 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거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국민교육헌장.